안녕하세요. 갤러리 M9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갤러리 M9의 전시기획 디자이너를 맡고 있는 동양화가 이승은입니다. 저희 갤러리 M9, 이름만 살펴보아도 저희 갤러리의 세계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음 M은 아름다울미의 자음 미음을, 숫자 9는 서양의 자연철학 4원소인 흙, 물, 불, 공기와 동양 철학의 오행인 물, 불, 나무, 쇠, 토의 합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다양함에 열려있는 공간으로서 현대미술 바탕의 실험적인 전시와 신진작가 발굴에 열려있는 갤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숫자 9에는 흥미로운 의미가 한 가지 더 담겨 있습니다. 바로 단테의 신곡 중 하늘에 도달하는 마지막 9번째 단계를 의미합니다. 즉,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곳에 머무는 화랑으로서 예술가와 대중이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살롱 문화를 지향하는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갤러리 M9의 개관전은 초대 작가 6인의 회화 작품과 조각으로 구성되며 1부와 2부로 나뉘어 열립니다. 1부 시간 속 관조에서는 김원근, 고도흥록, 박승순, 최성필 작가를, 2부 공간 속 관조에서는 김우진과 민경숙 작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초대 작가는 바로 흑의 작가로 명성을 쌓은 최성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작가이죠. 프랑스를 기반으로 한국과 유럽, 전 세계적으로 높은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흙과 수묵이라는 재료에 눈길이 가는 작가입니다. 재료로 작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성필에게 흙이란 단순한 재료를 넘어선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림을 그리는 소재이기도 하지만 그의 청소년기와 유년 시절을 대표하는 하나의 물질이며 오랜 외국 생활 동안 느낀 고국과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기도 합니다. 흙은 지역마다 다른 냄새를 지니고 있고 사람이 감당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가능성과 변수를 지닌 물질이라는 점에서 최성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영원 불변의 자연 재료에 깊은 의미를 두고 동양 철학의 음양오행을 회화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갤러리 M9의 가치관과도 나란하여 유대감이 더욱 깊게 느껴지는 작가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작가는 박승순 작가입니다. 보기만 해도 경쾌한 색채와 운율이 걸음을 멈춰서게 하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색과 면, 공간의 조형성을 연구하고 평면 회화와 설치, 오브제를 중심으로 작업하며 삶의 경험과 음악, 사람, 도시 등 작가 내면에 내재된 아름다움으로 화면을 세련되게 구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름다운 색채와 선의 리듬감이 화면 속에 조화를 이루며 인생의 기륭화복이 작품 속에 다 드러나는 듯이 보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가는 고 도응록 조각가입니다. 도응록 조각가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소재이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는 소재인 스테인레스를 활용하여 수많은 입체 작품을 남겼습니다. 반사되는 소재인 스테인레스를 기반으로 작업한다는 점에서 보는 이로 하여금 궁금증과 흥미를 유발합니다. 이곳에 보이는 스테인레스 드로잉 작품 또한 마주보고 있는 광경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반사되어 화면이 그려진다는 점에서 스테인레스 화폭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민경숙 작가는 극사실주의 서양화가로서 주로 사과와 체리 같은 과일을 소재로 작업하며 자동차와 셀로판지 등의 오브제가 함께 등장하여 팝적인 요소가 눈에 띄는 작품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김우진 작가는 말과 사슴 등의 동물들을 팝한 색채와 입체로 형상화하며 현재는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함으로써 예술성과 대중성을 함께 지닌 트렌디함을 보여줍니다.
조각가 김원근은 공항맨, 순정맨, 미녀와 야수 등 그의 대표작들과 신작, 언택트맨, 레전드 복서 등의 작품을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와 대중에게 경종을 울리고 누구나 품었을 상처는 희망과 용기를 담아 편견에 대해서는 풍자와 고발을 담아 해학적인 웃음을 선사하는 예술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2부에서 김원근 작가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1부 시간 속 관조는 7월 16일부터 8월 11일까지, 2부 공간 속 관조는 8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시합니다. 갤러리 M9의 개관을 기념하는 2달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원근 작가는 사회적 편견이나 선입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그리고 휴머니즘을 집중적으로 작업하시는 작가입니다. 작가님은 작품을 통해서 관람자에게 왜곡된 시선과 진실성의 답변을 유도하고 웃음이라는 선물로 되돌려 주시는데요. 특유의 강력한 원색과 문양, 매우 강해 보이려고 하는 작품 속 캐릭터 속 순수함, 진실함, 의리, 사랑을 말하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김원근 작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형님 작가, 깍두기 작가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직접 작가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품 속 제 작품 속 캐릭터처럼 이렇게 뚱뚱하고 머리 크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캐릭터를 만들고 있는 김원근 작가입니다. 제 별명이 형님입니다. 저 대학원 다닐 때도 여학생들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고, 다 소문이 뭐 이렇게 옛날 어떤 조직 생활 했었다라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오해를 많이 샀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또 여리고 막 그렇습니다. 슬픈 영화 보면 눈물도 흘리고. 그 작품 속 캐릭터는 이렇게 좀 우악스럽고 되게 막 거칠고 뭐 깡패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내면은 되게 여리고 좀 정도 많고, 그리고 부끄럼 많이 타고, 그런 어떤 순수한 사람의 어떤 캐릭터입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상이라든가 금목걸이 이런 거는 다 그 본인이 약한 컴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또 금목걸이를 하고, 그런 다 가식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좀 다른 어떤 그런 캐릭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겉바속촉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시대를 바라보는 예술가의 시선과 메시지가 중요한데요. 언택트맨, 공항맨, 언뜻 보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가님은 어떠한 점에서 언택트맨 작업에 영감을 받으셨는지, 오로지 작가님 본인의 모습에서 100% 아이디어를 얻으신 건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네, 그 공항맨이나 언택트맨 이런 그 제목처럼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고 저의 어떤 마음적 모습이기도 한데, 코로나 전에는 제가 외국
그 심포지엄을 초대를 많이 받아서 나갔어요. 뭐 터키, 스페인, 일본, 중국, 대만 또 뭐 여러 나라 나가서 이제 국제조각 심포지엄 행사를 했는데 그 자유롭게 다니다가 코로나 시대에 닥치니까 공항 갈 일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외국도 못 나가고 또 답답하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뭐 완전히 그 패닉 상태로 돼서 뭐 잘 진행되던 비즈니스도 다 망치고 또 가족하고도 한 1년 넘게 생이별하고 지내고 모든 게 다 스탑된 상태였는데 그런 어떤 답답하고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한 게 저 공황맨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희망적으로 좀 또 잘 참고 잘 견디면 이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까 그런 그 희망적인 마음에서 공황맨을 제작했습니다. 작가님 본인 스토리에서 불러일으키게 된 정말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실 건지 새로운 시도를 하신다던가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작업은 잘 만들고 더 예뻐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 약간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 기술적으로 막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약간 태초적으로 원초적으로 그 좀 더 덜어낼 거 덜어내고 과감하게 생략할 거 생략하면서 좀 더 예술적 본질에 다가서려고 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마음보다 손은 너무 그 빨리 그 기술적으로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없애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작업에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하는 자세로 감동적인 작품을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작가님의 작품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남식이 순정맨, 이름부터 되게 겉바속촉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작품의 작품명은 어떠한 점에서 구상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작품명은 이제 순정맨이란 그 말처럼 순정이라는 말은 그 순수하고 그 그냥 깨끗한 아주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게 순수한 마음의 사랑 이런 게 어떤 순정이라는 뜻인데 그 지금 보시면 작품이 꽃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여성이 있다고 상상했을 때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제가 작품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어떤 상황, 어떤 그 지금 어떤 이 작품 속 캐릭터의 어떤 상황을 상상하면서 설정했는데 그 고백하러 가기 전 집에서 거울 보고 연습하는 모습이거든요. 거울 속에 비친 어떤 순정맨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꽃을 이렇게 줄까? 어떻게 줄까? 이렇게 줄까? 저렇게 줄까? 뭐 오다가 주웠어 할까? 그런 어떤 연습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가 귀엽네요. 다음 작품은 스마트맨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서 스마트맨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지 네. 이 작품도 비하인드 스토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 스마트폰 거의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고 스마트맨이 아니고 또 똑똑하다고 해서 스마트맨이 아니고 어떤 우리 일상 속에 어떤 쓰이는 어떤 도구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남자인데 그 작품 뒤에 보시면 꽃다발을 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꽃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갑자기 짝사랑한 여자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서 쑥스럽게 돼서 꽃을 얼른 뒤쪽으로 이렇게 숨긴 거거든요. 숨겨놓고 스마트폰 보면서 딴짓하는, 그러면서 이게 눈치를 보고 있는 어떤 부끄러운 샤이한 그런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순정맨의 후속작이라고도 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마음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그런 남자. 네. 그럼 야옹이 보스는 고양이를 안고 있네요. 네, 이게 누구보다 약간 조직의 보스 같이 보이는데 제 네. 눈에는 가장 강력한 캐릭터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야옹이 보스는 그 작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밴드 복서, 그러니까 밴드 복서하고 샌드백 복서하고 또 베이비 복서, 이 복서들의 어떤 스폰서격인 그 조직이 어떤 그 보스의 모습인데, 그 고양이 이제 애완동물 이게 안고 있는 것처럼 그 되게 자기는 되게 뭐 좀 속으로 표현하기를 자기는 애완동물도 사랑하고 자비롭고 부드러운 남자야. 하지만 그 욕망에 어떤 사로잡힌 어떤 보스의 조직의 보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복서들을 후원하는, 하지만 되게 잔혹하게 그 훈련시키는 그런 보스의 모습입니다. 정말 대반전인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작품은 밴드 복서네요. 아까 네. 앞서 언급해 주셨던 네, 그 복서인가요? 예, 그 복서는 대부분 운동을 이렇게 그 근육질의 몸이어야 하는데 이게 배 나오고 막 뚱뚱해가지고 정말 이게 어떻게 복서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살부터 빼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약간 풍자적인 그 모습인데, 어떤 헤비급 복서죠. 헤비급 복서인데 복서의 길은 참 험난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간다. 열심히 나는 끝까지 간다. 누가 뭐래도 난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한 어떤 복서의 모습을 한 게 이제 밴드 복서입니다. 샌드백 복서는 또 후속작이라고 네. 하나요? 그러니까 샌드백 복서는 이제 보시겠지만 그 머리 보호 기구, 그러니까 헤드기어라고, 그 스파링 할 때 그 머리를 보호하는, 또 귀를 보호하는 네. 그 어떤 헬멧 같은 건데 이제 스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쓰고 복싱 스파링 해도 너무 아파요. 그 막 머리가 막 쩡쩡 울리는데, 이 샌드백 복서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샌드백이에요. 그러니까 샌드백이라는 거는 그 복싱 도장에서 그 큰 주머니, 그 가죽 주머니죠. 때리는 연습하는. 근데 스파링 상대의 샌드백 복서인데 되게 안쓰럽죠. 그러니까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어떤 고군분투하고, 또 오늘도 열심히 스파링 상대를 하면서 어떤 돈을 버는 그런 어떤 약간 그러니까 페이소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의 모델입니다. 네. 정말 캐릭터 하나하나 되게 개성이 있고 재미있는 것 같네요. 네, 다음 작품은 공항맨인데요. 아까 작가님께서 앞서 언급해 주셨듯이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셨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공항맨은 그 점에서 이제 그리운 마음으로 시작하신 그런 작품인지 혹시 궁금합니다. 여기 작품 보시겠지만 이게 공항 패션이라고 제 나름대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슬리퍼에 언밸런스 체육복에 이 슬링백, 여기에는 이제 뭐 여권, 뭐 지갑, 뭐 별게 다 들어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가방에 이렇게 복자가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중국집 가면 복자 크게 써놓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밥그릇에 복자 써 있고 수저에도 복자 써 있고 그런 것처럼 그 복을 염원한다는 거는 그 인간이 가장 그 행복하다. 그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이제 추구하는 이제 삶의 어떤 기본이죠. 행복하게 살자. 뭐 행복하세요. 행복해지고 싶다. 그런 어떤 복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런 어떤 불행보다 더, 불행은 아니죠. 예. 더, 복 있게 살고 싶은 어떤 그 마음에서 이 캐리어에 이 복자가 생긴 거는 미래의 어떤 꿈과 희망을 이제 나는 이제 이걸 가지고 간다. 그런 어떤 약간 유치하지만 그 가방에 복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택트 시대에 이제 이런 턱스크하고 예전에 이제 뭐 마스크를 그러니까 공항에서 막 나오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막 나오면 사람들이 나오면 일본 사람들은 마스크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마스크를 쓴 사람은 일본 여성, 안 쓴 사람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하지만 요즘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마스크 쓰는 게 좀 이상해 보였는데 감기 걸린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근데 요즘 마스크 없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살 수 없을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작품을 그 SNS 그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후배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턱스크 금지라고. 턱스크 하지 마. 그래서 이제 턱스크. 근데 나름대로 되게 좀 귀엽고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 가슴에 새겨진 글씨는 차무린자거든요. 그러니까 차무린. 그러니까 차무린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택트 시대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그 한숨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 차무린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좀만 더 참고 좀만 더 조심하면 그 행복한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공황면을 제작을 했습니다. 흔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지금 가슴속에 다 품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잘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네요. 네, 다음 작품은 미녀와 야수인데요. 지금 안고 계신 이 작품이 미녀와 야수인가요? 예, 그 말 그대로 이제 남자는 너무 못생기고 뚱뚱하고 여성은 이렇게 날씬하고 예쁘고 그래서 뭐 미녀와 야수 작품이냐라고 이렇게 제목이 좀 되게 유치하고 좀 직설적인데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재밌게 설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긴 남자가 이런 미녀를 그 아내로서 맞이하는 걸 어떤 꿈과 희망이고 그리고 뭐 바람이다 그런 것처럼 이게 제 나름대로 재밌게 표현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품이 보시겠지만 그 흙이에요. 그 도자 조형토라고 흙에다가 그 전기 가마 그러니까 전기 가마에 유약으로 해서 군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게 다 유약입니다. 예, 머리카락 이 금색은 그 수금이라고 도자 유약 중에 금 성분이 들어간 그걸로 그 3번 구운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우리 이 시대에 좀 웃을 일도 별로 없고 좀 많이 답답하고 힘든데 이 작품 보면서 그냥 웃으시라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작품일 만큼 네. 작가님의 애정도 많이 깃든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작품은 앞서 설명하신 작품이랑 조금 비슷한 컨셉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은 왜 작품명이 비몽사몽일까요? 지금 이 남자 캐릭터, 이 캐릭터는 안고 있는 이 여성의 남자친구가 아니고 바닷가 관광지에서 집 나르는 어떤 동네 그 일하는 청각인데 그 보시겠지만 이렇게 여름철 해변에서 이렇게 새까맣게 탔잖아요. 그리고 남자 패션 보면 이게 되게 좀 약간 촌스러운 패션인데 여성은 되게 세련된 도시 여성이고 그래서 배에서 배에서 육지까지 어떤 그 물 약간 뭐 비가 많이 와서 진흙탕이 된 거예요. 진흙탕이 되고 되게 좀 막 걷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이 남자가 여인을 안고 그 더러운 그 진흙탕밭 그러니까 그 흙밭을 이렇게 건네다 주는 그런 어떤 순간의 모습인데 그 약간 제가 유치하지만 이렇게 그 뽀뽀 받은 어떤 흔적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제목이 비몽사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줍어하는 그런 네.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디테일이 하나하나 정말 많이 살아있는 그런 작품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작품도 또한 마찬가지로 유머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이 되게 심오하고 무겁고 약간 뭐 진지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좀 제 작품 보고 계속 웃거나 또 뭐 약간 뭐 짜증나고 이렇게 슬픈데 집에 와서 제 작품을 보고 또 웃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작품을 보고 웃겨준다는 거는 그 정말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작품을 보고 웃을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힘은 제 나름대로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대중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이 될 거라고 예.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은 봄바다이네요. 여기 제 앞에 이 작품인가요? 이 작품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어떤 그 바닷가 봄바다에 서서 멀리 수평선 그러니까 동해 바다 그 옥빛 동해 바다를 보면서 둘이 데이트하는 모습인데 그 행복했던 어떤 순간 행복했던 시절 그 누구에게나 다 그랬던 신혼여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애했을 때 어떤 설레임, 감정 그리고 어떤 행복 누구나 다 있지만 그 제 작품을 보면서 또 그 어떤 즐거웠던 순간 그거를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중에 저는 봄바다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 2월 동해 바다를 이렇게 가보면 옥빛 색깔이에요. 그 남자 셔츠가 좀 이렇게 옥빛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주 푸른 그 옥빛색인데 그 둘이 이제 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행복한 데이트를 하고 있는 두 남녀의 모습입니다. 추억을 회상하게 되는 그런
네, 맞습니다. 다음 작품은 골든복서네요. 골든복서는 저 작품도 마찬가지로 그 도자 조용토로 해서 1250도의 재벌까지 구운 겁니다. 그러니까 유약을 해서, 그리고 복서라는 어떤 캐릭터는 말 그대로 링에서 싸우는 어떤 복서만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다 사각 링처럼 생겼어요. 일하는 그 직장 사무실도 사각형이고, 공부하는 도서관도 사각형이고, 네. 앉아있는 책상도 사각형이고, 모든 일하는 곳이 다 사각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복서라는 사람은 그 누굴 때리고 눕혀야만 자기가 승자가 돼야만 돈을 버는 직업이긴 하지만, 우리 모습들도 다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는 어떤 성공을 위해서, 누구는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 그 혼자 마음속으로 괴롭지만 이 세상하고 싸우는 어떤 인생의 어떤 역경하고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복서를 이렇게 담아봤어요. 말 그대로 고난과 역경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베이비 복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베이비 복서는 작품 보시겠지만 그냥 말 그대로 베이비처럼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이제 복서하는 것처럼 근데 복서가 막 정말 무섭게 생기고, 또 혹은 막 카리스마 넘치고 완전히 무슨 마이크 타이슨처럼 막 그렇게 뭐 무시무시하게 생긴 복서가 아니라 네. 저런 복서한테 맞으면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은 솜방망이처럼 부드러울 것 같은 어떤 그 복서 시리즈 중에 하나의 연작인데, 그 베이비처럼 이렇게 부드럽고 애기 냄새가 갈 것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둥글둥글 귀엽게 만들어봤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작품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크림맨인데요. 이 작품은 어떻게 해서 크림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나요? 지금 보시면 이 어떤 해변가의 어떤 장면 모습 같은데, 이 옷도 보면 이제 하와이안 셔츠 이렇게 해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머 바케이션 시즌. 그리고 이제 반바지에 이 보시면 모점 양말 신었어요. 모점 양말 신고 스포츠 샌들 신었는데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금목걸이에다가 역설적인 거였죠.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주려고 같이 먹으려고 샀는데, 사서 가는 순간 사서 가까이 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근육질의 어떤 멋진 남자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자기하고는 전혀 좀 다른 어떤 성향의 남자죠. 돈도 많아 보이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근육질에다가.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는 거를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약간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우프다는 표현인데,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이 뚝뚝 이렇게 녹아 떨어져도 끝까지 좀 참고 있는 그런 어떤 짝사랑하는 남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짠하네요. 네. 그래서 열받고 좀 덥고 한데, 이 표정 보시면 이제 눈치 보고 있는 이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수즈벤이죠. 예, 순수맨. 잠시만. 이 작품도 아이스크림처럼 프로포즈, 꽃다발을 이렇게 들고 있네요. 프로포즈 하려고
큰맘 먹고 이제 좋아하는 여성 집 앞에 갔는데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여성이 탁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가서 말을 해야지. 근데 고급 승용차가 오더니 여성을 쏙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친구는 차가 없거든요. 네. 차가 없는 남자 그리고 어떤 고급 승용차 타고 간 좋아하는 여자, 이 상황을 그 부글부글한 마음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페이소스적인, 그러니까 오픈. 약간 오픈 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 축 처진 꽃다발이 되게 처량해 보이고 예, 좀 안 돼 보이네요. 꽃을 이렇게 버릴 수도 없고 네. 다시 가져가자니 줄 사람도 없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어떤 그 상황인 거죠. 네. 우프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예. 엽기적이기도 한 그런 작품인 것 같네요. 엽기적인 건 네.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작품 설명 너무 잘 들었는데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을 다 반영한 듯한 그런 작품들이 정말 재밌고 짠하고 감동적이고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주신 소감 한 말씀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서면 되게 좀 어색하고 해서 말을 잘 못하고 했는데, 다음에 또 이 기회가 오면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제 내일 작업실 가서 또 작업을 할 것이고, 내일 모레도 작업을 할 것이고, 죽기 전까지 작업을 계속 좋은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갤러리 M9에 오시면 작품을 실제로 보시고 또 이렇게 안아볼 수도 있고 만져볼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작품도 감상하시고 그 상설 전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과 그 구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의 작품을 보시면서 이 관람객들에게 많은 감동과 웃음과 재미가 선사될 수 있는 그런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